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생일 축하합니다. 아,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에게 생일 축하 파티를 해주는 아내. 축하해요. 고마워요. 여보, 생일 축하해. 그러니까 이제 얼른 일어나자. 알겠지? 그 모습이 참 애틋합니다. 아우, 정말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 애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때 병실에 들어서는 한 여인. 바로 시어머니 숙자 씨였는데요. 근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그게 애는 아파서 누워 있는데 넌 뭐가 그렇게 즐거워? 그러더니 아들의 케이크까지 던져버린 숙자 씨. 어머니 못된 것. 정말 너무하는군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병실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처럼 남편과 추억을 만들려고 했을 뿐인데 신혜 씨 참 속상하겠습니다. 그날 밤 홀로 웬 융업소를 찾은 숙자 씨. 이곳엔 무슨 일일까요? 오셨습니까, 사모님? 심지어 처음 방문한 게 아닌 듯 싶은데요. 내가 부탁한 건 준비했어? 당연하죠, 사모님. 제가 정성껏 골라 준비했습니다. 애교 입장! 그때 박수 소리에 맞춰 일제히 들어오는 남자. 어디 보자. 그러더니 웬 사진을 꺼내드는 숙자 씨. 이건 너무 말랐다. 이번은 너무 인상이 강해. 대체 얼마나 찬란한 남자를 찾게 이러는 겁니까? 그 비교 대상이 누군가 했더니 아, 이럴 수가요? 이 사람은 병원에 누워있던 아들 종기 씨 아닙니까? 김 실장, 예. 내가 우리 아들이랑 꼭 닮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야 며느리한테 통한다고.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며느리에게 통해야만 한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아들을 닮은 남자를 찾아 며느리에게 뭔가를 꾸미려는 시어머니. 그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의류회사. 이 회사의 대표인 신혜 씨는 늘 계약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능력 있는 오너인데요. 그럼 여기 사인하시죠. 이제부터는 오 대표님만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또 한 건 해낸 신혜 씨. 젊은 나이에 참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 정말 미인이네. 오늘 술 한잔 어때? 어쩌죠? 오늘은 선약이 있네요. 나중에 남편하고 자리 한번 만들게요. 상대방의 추잡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매너 있게 깔끔히 거절하는 신혜 씨. 이런 일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날 오후 꽃까지 사들고 어딜 가나 했더니 바로 시어머니 숙자 씨의 집이었는데요. 오늘 무슨 날인가 보죠? 형수! 진짜 오랜만이다. 도련님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음악은 잘 되고 있고요. 아, 뭐. 엄마. 어머니 저 왔어요. 음악은 무슨... 넌 말리지는 못할 망정? 그게 지금 시동사가 탈 소리야? 엄마. 왜 그래?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말 실수를. 아 어머니 아버님 오늘 결혼기념일이시죠? 축하드려요. 그런데 이번엔 또 뭐가 못마땅한지 며느리에게 꽃을 던져버린 숙자 씨. 너 내가 우습게 보여? 누가 이딴 거 받고 싶대? 엄마!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대체 숙자 씨는 왜 이렇게 며느리 신혜 씨를 싫어하는 걸까요? 이야기는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회사 대표는 신혜 씨가 아닌 남편 종기 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신혜 씨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신혜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회사 기획부 팀장이라지. 네. 앞으로 우리 종기 좀 많이 도와서 회사 좀 잘 좀 이끌어줘요. 응? 능력 있는 신혜 씨를 마음에 들어하는 호식 씨와는 달리 어쩐지 못마땅해 보이는 숙자 씨. 반갑습니다. 왔어? 그 이유는 바로 거리에서 밴드 생활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 청호 씨 때문이었는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네 형은 대표 자리에 앉았는데 너는 언제 철들래? 아버지, 저 회사 일에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형이 잘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까지 그러세요? 뭐 이놈아? 이놈. 첫째인 종기 씨와는 다르게 회사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종. 숙자 씨는 그런 아들이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그녀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형은 지금 팀장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저러는데 넌 대체 어떡할 거야? 잘 됐구만 뭐가. 네가 자꾸 이러니까 엄마가 재치짜려고 무시받는 거야. 저 둘이서 다 해먹기 전에 너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왜 그러냐. 사실 숙자 씨는 종기 씨의 어머니가 사망한 뒤 재취로 들어온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만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종기 씨. 그러자 숙자 씨는 대표 자리에 욕심을 내는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회사 대표 자리를 신혜한테 넘기다니요. 이미 이사에서 결정 났고 신혜라면 회사를 잘 이끌어 갈 거야. 우리 정호도 있잖아요. 이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신의 아들인 정호 대신 며느리가 대표가 되자 억울했던 숙자 씨. 그때부터 아들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신혜를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못된 것. 동생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인간이 된 를 대신하여 회사 경영을 맡게 된 사람은 바로 아내입니다. 회사 경영뿐만 아니라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살뜰히 간호하고 보살피는 등 아내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였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 에게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혼기념일 사건이 있고 얼마 후 주차장에서 은밀히 누군가를 만나는 숙자 씨. 보아하니 떳떳한 만남은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돈 봉투까지 건넵니다. 성금이야. 확실하게 처리해야 돼. 처리해야 한다니 대화가 어째 섬뜩한데요. 대체 숙자 씨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전화통화에 정신이 팔려 그만 사고를 낸 신혜 씨. 이거 옷이 엉망이 됐군요. 어떡하지? 그러게 조심 좀 하시지 그랬어요.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꼭 살해를 하고 싶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사래요? 네. 그럼 다음에 데이트나 한번 하시죠. 네? 데이트요? 에이,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런 뻔한 수법에 넘어갈 신혜 씨가 아닌데 말이죠. 며칠 후 조용히 숙자 씨의 집에 들어서는 두 사람.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다름 아닌 신혜 씨와 지난번 그 남자 아닙니까? 첫날부터 너무 과감한 거 아니야? 들키는 멋처럼. 걱정 마요, 상진 씨.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라더니 신혜 씨 정말 저 남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 집에서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신혜 씨, 나 신혜 씨가 이렇게 저돌적인 여자인 줄 몰랐어. 아이, 천천히 해요, 천천히. 급할 거 없어. 천천히. 오히려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때 아니 이를 어쩝니까? 숙자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줄도 모른 채 한층 더 달아오른 두 사람. 이러다 정말 뭔 일 나겠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숙자 씨. 상황을 돌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결국 파국의 문을 열어버린 숙자 씨. 충격적인 장면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어머니. 신아,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오셨어요, 어머니? 오히려 뻔뻔한 태도의 신혜 씨.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두 분 인사하시죠. 뭐? 내가 이 남자랑 왜 인사를 해? 왜 이러실까? 서로 잘 아는 사이잖아요. 네?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신혜 씨가 대표 자리에 앉게 된 후 어떻게 해서든 신혜 씨를 끌어내릴 궁리만 하던 숙자 씨.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사를 보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남자들을 사주해 신혜 씨를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게 된 숙자 씨, 바로 박상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은밀히 박상진을 불러낸 숙자 씨. 최 여사님? 자, 성금이야. 확실하게 잘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사님 며느리를 꼬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지. 성공하면 그거 따따블이야.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서 말이야. 잘 좀 부탁해. 참 대단합니다. 돈까지 줘가며 며느리를 불륜녀로 만들려고 한 숙자 씨. 하지만 그 모습을 우연히 신혜 씨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한 번만 더 이런 짓 꾸미면 그땐 저도 가만 안 있어요.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어? 글쎄요. 그건 아버님하고 상의해 봐야죠. 숙자 씨 한 방 먹었군요. 야, 너 회장님한테 이럴 거야? 아니지? 야, 이씨!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회장님이 무섭긴 한가 보죠. 그러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민 겁니까? 그런데 한 달 후 무슨 일인지 급하게 달려가는 신혜 씨. 바로 시어머니 숙자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왜 이렇게 소란이야? 어머니. 대체 이게 뭐예요? 종이의 정체는 놀랍게도 숙자 씨가 신혜 씨에게 청구한 이혼 소송장이었습니다. 놀랐니? 너랑 종기 이혼시킬 거다. 이혼이라뇨?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자기라니! 우리 아내한테 뒤통수 맞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아버님! 예, 여기 네 짐 싸놨으니까 얼른 이 짐이나 가져가. 그리고 법원에서 보자꾸나. 가요, 여보. 갑자기 신물인간이 된 아들과 이혼을 하라며 며느리에게 소송까지 한 두 사람.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인데요. 이것은 성년 후견인이 바로 기 때문에 가능했던 소송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인 아들을 대신해서 이혼 소송을 청구한 이유는 며느리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결국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 전 절대로 이혼 못해요.
저랑 그 애가 왜 헤어져야 돼요? 대체 얼굴에다가 철판을 몇 겹을 두른 거야? 왜냐고? 식물인간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랑 놀아난 게 누군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럼 신혜 씨가 바람을 피웠단 말입니까? 사실 숙자 씨와 한바탕 한 그날 밤 속상한 마음에 절친한 친구 영모 씨와 술을 마신 신혜 씨. 너 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머니가 돈으로 남자를 사서 나를 꼬시려고 했다고. 야, 너 신혜야, 너 지금 그 말만 30번째야. 야, 술 그만 마시 취했으니까. 야. 결국 쓰러져 버리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후 취한 신혜를 부축하며 어딘가로 향하는 영모. 신혜야, 너 집 갈 수 있겠어? 아니, 좀 쉬었다 갈까? 영우야, 나 오늘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우리 딱 한 잔만 더 하자. 어? 그럼 우리 저기서 한 잔 더 할까? 두 사람의 시선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모텔이었는데요.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버린 두 사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젠 실수였어. 우리 둘 다 실수였던 거야. 앞으로 다신 보지 말자. 지난밤 일을 실수라 치부해버리는 신혜 씨.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며칠 후 늦은 밤 누군가를 만나러 온 숙자 씨. 설마 또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럴 수가요. 숙자 씨가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영모 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난 걸까요? 며느리 친구라고요? 근데 나한테 무슨 볼일? 제가 사모님 필요한 걸 가지고 있는데 얼마 줄 수 있는지 드러나 보려고요. 나한테 필요한 거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숙자 씨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영모 씨. 그러자 숙자 씨 무척이나 놀라는데요. 대체 뭘 받기에 이런 걸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신혜 씨와 영모 씨의 은밀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함께 밤을 보내며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영모 씨가 숙자 씨를 만난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죄책감 때문에 남편의 병간호에만 매달렸던 신혜 씨. 여보, 나 당신 옆에서 평생 이렇게 용서 빌면서 살게.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해줘, 여보. 이렇게라도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것인데 하지만 그리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외도를 알게 된 두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 배우망당한 거, 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어? 그딴 짓을 해? 아버님,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나 동기가 어떻게 니는 여잔데 네가 멈추를 해? 아버님,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종기 씨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이거 안 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우리가 바본 줄 알아? 여보, 어서 가요. 도저히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던 두 사람. 결국 아들을 대신해 이혼을 청구한 것인데 과연 이들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우리가 바본 줄 알아? 여보, 어서 가요. 도저히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던 두 사람. 결국 아들을 대신해 이혼을 청구한 것인데 과연 이들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법원은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두고 외도를 했더라도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 의사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혼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남편이 평소 이혼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는지 여부, 의사 능력을 상실하기 전 혼인 생활을 평탄히 했는지 여부,
특히 이혼 사유가 발생한 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와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여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아내 부정행위가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그동안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이행해 온 점 등을 들어 이혼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결국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평생 마음의 빚을 떠안고 살아가게 된 신혜 씨. 아버님, 어머님,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앞으로 제가 종기 씨 보살피면서 더 잘할게요. 뭘 어쩌겠느냐. 이미 그 일이 나고. 앞으로 애기나 잘 챙겨라. 여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앞으로 내가 두고 볼 거야. 알겠어? 그리고 앞으로 회사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라. 당신도 꿈 깨! 대표 자리 비었다고 종아한 칠 생각 전혀 없으니까. 여보, 그럼 난 어때요? 비록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걸 세 사람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